왕자입니다.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을 잠깐 보면은 하락 마감이 됐어요. 0.9% 빠졌고, 아직까지 뭐 이제 장중 큰 급락이나 이렇게 밀리는 건 아직 없어요. 그래서 최근 비트 동향만 그냥 보면 하락 후 횡보. 지금도 횡보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0.9%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횡보장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. 자,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단순 하락으로 손절 뒤에다 이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의미가 좀 되냐면 우리 이제 비트가 이제 요 며칠 전에 반등 구조다, 반등 구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그죠? 여기서 반등이 진작에 나와야 됐을 자리인데 나오지 않았고 이때도 마찬가지.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장중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한 3,550까지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. 3,550. 자,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. 비트가 얼마 가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조만간 반등을 다시 좀 보여줄 거다. 자,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 됐죠. 그래서 우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밀려줄 거다. 하방의 힘이 좀 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하방의 힘이 있기는 한데 뭐 3천 초반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. 만약에 그 구간까지 한다고 한다면 공간은 열어둘 수는 있는데 3,200에서 한 3,300 정도를 거기는 열어두되 추후 반등도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나와서 우상향이 잠깐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포지션은 충분히 이번 주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하락인데 이렇게 이제 기간상 보면 일주일 주간으로 보면은 하락이다. 근데 일주일 내내 하락이 되는 게 아니죠. 주간 하락이라 그래서 7일 동안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반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만간 시세도 좀 나와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더 도미넌스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부터 비트가 반등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자, 이렇게 다시 내려왔습니다. 그죠? 가격이 여기까지 이제 다시 빠져줬어요. 그다음에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뭐 3,500 한 후반 정도에서 중반 정도도 내려올 것 같긴 하네요. 장중에. 자,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. 이 비트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비트 자체만이 아니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알트코인 시작된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비트 반등을 좀 높게 보자. 그러니까 비트 반등이 일주일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주간 하락일 때 잠깐 반등이 나오겠다.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다. 자, 요거에 좀 집중을 둬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기준으로 사실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마스크도 이제 상승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리플이도 반등이 잘 나왔던데 이제 좀 밀려주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조정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아예 못 갔다가 밀린 애들이 있고 조금 올라갔다가 밀린 애들이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지금 거기에 기준을 둘 그 뭐라 그럴까 다르다. 너무 얘네들하고 너무 다른데 가고 못 가고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이제 비트 하락 아니, 상승을 좀 놓고 봐야 되고 알트장까지 좀 섞여 있다라고 봤을 때 아마 지금 이번 주에 체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주 한 주 넘어갈수록 굉장히 뚜렷해질 거예요. 알트들이.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아니고 한 주씩 넘어갈 때마다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. 왜냐면 알트코인 그냥 못 간 걸로 따지면은 사실 3주에서 4주 빠진 애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앵커다. 그럼 이제 주봉으로 딱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밀렸던 구간이 있죠. 얘 이제 5주차 빠졌네요. 그죠? 4월 17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장중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하락이 좀 제한적일 거다. 근데 모든 코인들이 아마 요 위치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뭐 보게 되면은 아마 아침장에는 좀 약할 수 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선명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
보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단순 하락으로 손절을 할 거냐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. 내 기준치에 물론 안 맞으면 손절치고 나가는 걸 하긴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시장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내가 혹시 이번에 샀거나 저번 달에 사서 또는 이번 달 초에 샀는데 물려 있다. 과연 이제 다 팔고 나갈 거냐라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사실 그냥 보유 위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짬뽕된 시장입니다. 비트 하락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비트는 며칠 안 빠졌냐? 자, 얘도 주봉으로 보면은 3주째 빠졌어요. 그죠? 3주째. 4월 초에 양, 그 다음 주에 양, 또 해가지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. 3주째. 근데 이번 주가 제일 아플 거예요. 비트는 이번 주가 거의 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는 조금 둔해질 수 있습니다. 그 흐름이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추가로 밀린다 그래도 이번 주만큼 하락이 되진 않을 거고 다음 주에는 조금 약한 하락이 이어질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혼동이 올 수 있는 시장인데 지금 시장이 어쩔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맞물렸습니다. 좋은 부분하고 비트 조정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에이 그럼 다 팔고 안 해? 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가져가는 게 좋겠다. 우리 이제 제가 5월 거의 초에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비트 시장이 하락이 돼도 잔파도에 불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면 이제 그거는 그냥 하루 이틀 보고 뭐 일주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길게 봤을 때 수개월 빠졌다 갈 구간이 아니거든요. 수개월 동안 밀린다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 기간이 굉장히 짧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잔파도라는 좀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은 비트가 저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 3주 동안 빠진 거에 비해서 요 정도면은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. 사실상 3주 중에 거의 절반은 조정을 받은 상태로 끝이 나줬잖아요.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보게 되면 지금은 3,600이 살짝 깨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장중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번 주에 비트가 아마 절정으로 좀 갈 것 같고요.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들이 많이 누스러지기 때문에 아마 알트코인들하고 다 같이 동반이 돼서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도 좀 잡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보니까 이제 톤이 이렇게 올라와줘요. 자, 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다 똑같은데 어제 밀린 거 1.2%, 오늘 반등. 자,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SV도 어제 4% 하락인데 오늘 다시 반등. 자, 이렇게 모양들이 서서히 갖춰질 건데 모든 코인들이 다 한 방에 올라와서 한 방에 다 양봉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오히려 지금 이번에 밀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더 커진 상태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,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5월 첫째 주, 둘째 주를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미뤄졌잖아요. 근데 그래도 다행이다. 지금 이제 뭐 2주, 3주째인데 요 정도 해서 미뤄졌으면 다행이고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가 될 건데 이번 주 하이라이트가 끝나면 거의 이제 큰 하락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있을 거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당장에 뭐 손절도 물론 중요하고 사실 손절매를 잘해야 투자를 잘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시장 방향이 하방일 때 하방을 주고 있는데 반등 나오고 먹고 빠지는 거는 저도 오케이. 자, 전체 방향이 상방인데 약간 밀렸다고 그래서 손절 치는 거는 약간 물음표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오전장에는 지금 아까 비트를 보니까 그렇게 큰 힘을 좀 주진 못할 것 같아요. 대신에 어느 정도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좀 눌림 이후에 그 후에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 대응을 하자. 분봉상 놓고 보게 되도요. 1시간 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타격을 줬던 자리가 여기죠. 이때 이번에 그죠? 거래로 보니까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위에서 무너질 때 이렇게 최근 걸로만 보면 한 4군데
오늘까지 한 4군데 정도 발생이 되는데 크지 않습니다. 어차피 하락이 제한적이에요. 물론 뭐 3,600 깨서 3,500 갈 수도 있고 3,400 간다고 해도 그래도 하락이 제한적입니다. 그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전체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수개월 동안. 요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.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대응 방법 또는 그냥 마냥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이 돌아선다면 어떻게 좀 공략을 하고 상단 위치에서 얼마에 정리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해보는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경제 이슈도 막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주에 경제 이슈가 안 터졌어도 어차피 시장 밀립니다. 뭐가 됐든 어차피 밀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이번 하락이 끝나면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까 이 걱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장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